이번 주 미저녁에 폭염과 폭우, 눈까지 다채로운 기상변덕이 펼쳐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카고 지역 대부분은 90도 중반의 기온과 100도 이상의 열지수로 인해 열과 습도 및 대기질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대장균이나 시아노박테리아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텍사스주의 한 공원에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 도중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등 9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폐수 검사를 통해 여러 주에서 바이러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주일 오전 날새 교차로를 건너던 86세 남성이 SUV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일리노이 주민은 저렴한 사무용품과 더 가치 있는 아이템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수백 개의 미수령 재산 품목을 경매합니다. 미국 장로교 PCA 제51차 총회가 지난 13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개최됐는데요. 이날 총회는 성별 불쾌감을 겪는 청소년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의료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DC 전국장이 최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토론에 나섭니다. 11월 대선을 넉 달 넘게 남겨놓고 이례적으로 빠른 첫 정면 승부인데요. 행사를 주관하는 CNN 방송은 두 전 현직 대통령의 첫 지상 대결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옥스파크에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승객들이 30분간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미저녁에 폭염부터 폭우, 눈까지 다채로운 기상변덕이 펼쳐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번 주 중서부와 북동부에는 찌는 듯한 폭염이, 반대로 루키 산맥에는 눈이 내리는 등 북서부에는 때 아닌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동부와 중서부 5대5 지역에서는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약 6,300만 명의 사람이 폭염의 영향권에 있는데요. 에큐웨더의 톰 카인스는 이번 주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5대5 지역, 또 미드 애틀랜틱 지역, 또 북서부 지역 등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화씨 90도를 넘는 기온이 예상된다며 이 지역 중 일부에서는 기온이 화씨 100도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시카고 날씨는 어떨까요? 오늘 시카고 지역의 대부분에 90도 중반의 기온과 100도 이상의 열지수로 인해 열, 습도 및 대기질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5 기상학자 알리시아 로만에 따르면 월요일은 더운 날의 긴 연속 중 첫 번째 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내내 매일 90도대의 기온과 높은 습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월요일 지역 예보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96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57년에 세운 시카고 지역 최고 기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월요일 습도 수준은 60년대와 70년대 이슬점 온도에 주목하면서 습함과 극심함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을 것이라고 로만은 예상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 환경보호국은 월요일을 대기 오염 행동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환경보호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상 오존 상승으로 인해 시카고 지역의 여러 카운티에서 대기 오염 행동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행동의 날에는 쿡과 뉴페이지, 케인, 캔달, 그룬디, 레이크, 맥케니, 윌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2024년 들어 처음으로 발령된 경보입니다.
여름이 시작돼 연못, 호수,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대장균이나 시아노박테리아에 감염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메모리얼 데이즘 버지니아의 한 호수에서는 수영을 한 후 대장균에 감염된 사람이 최소 20명이 보고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월 중순에 폐쇄된 22개 해변 중 절반 이상이 박테리아 초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립보건원은 수영을 할 때에는 수영 전후에 샤워를 하고 물을 삼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레크레이션용 물이나 모래사장에서 놀고 난 후에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물속에서 볼일을 보지 말고 또 최근에 설사를 한 적이 있다면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체는 설명합니다. 아울러 주 및 지역 경보 시스템을 통해 특정 해변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확인하고 안전요원과 상담하면서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기 유해암 박테리아로는 대장균 박테리아와 남조류라 불리는 시아노박테리아, 아메바 등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공원에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 도중에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텍사스주 오스틴 북쪽에 있는 도시 라운드로크의 한 공원에서 준틴스 축하 행사가 열리던 중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총에 맞은 2명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여러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힙니다. 경찰은 부상자 수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소방당국이 X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성인 4명과 어린이 2명이 지역의 외상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의 행사장 내 두 무리 사이에 벌어진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총격으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격으로 희생된 2명은 말다툼을 벌인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총을 쏜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등 9명이 부상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디트로이트 교회 로체스터 힐스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8살 어린이가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장에는 폭염을 피해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차에서 내린 범인이 반자동 권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42살 남성인 용의자가 범행 장소 인근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며 범죄 경력은 없지만 정신병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가 발견된 집 식탁 위에서 반자동 소총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해석될 수 있는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폐수 검사를 통해 여러 주에서 바이러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몬타나와 플로리다의 테스트 현장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코로나19가 보고됐다고 밝힙니다. 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조지아, 메릴랜드, 뉴멕시코 전역의 폐수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CDC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응급실 방문도 증가세를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12.6%나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델라웨어와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나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은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든 응급실 방문 중에 0.6%만이 코로나19로 진단됐습니다. CDC는 또한 양성 테스트가 1% 증가했다고 보고했지만 재택 코로나 테스트가 확산되면서 양성 사례는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주일 오전 날새 교차로를 건너던 86세 남성이 SUV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직후 밀워키와 메릴랜드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밀워키 애비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던 중 놀스브룩에서 남동쪽으로 향하던 66세 남성이 운전하던 2017년형 토요타 RAV4에 치여 밀워키 남동쪽 연석 차선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날스 소방서에 의해 루터란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오전 9시 직후 사망했습니다. 쿡카운티 검시관은 피해자를 얄다 샤보우로 확인했습니다. 이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밀워키 애비뉴와 메릴랜드는 양방향 모두 폐쇄됐습니다. 일리노이 주민은 이번 주 저렴한 사무용품과 더 가치 있는 아이템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 재무부는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수백 개의 미수령 재산 품목을 경매합니다. 경매 물품에는 14캐럿 금 팔찌, 1783년 스페인 밀링 달러, 1997년 미국 쿼터온스 백금 주화 등이 포함됩니다. 경매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리노이 재무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PCA 제51차 총회가 지난 13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는 성별 불쾌감을 겪는 청소년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의료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의했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13일 오전 PCA 대의원들은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관한 위원회의 서신 추천 및 배포 장려하기라는 제목의 안건 13호를 찬성 985표, 반대 727표, 기권 35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서한은 작년 총회가 작성한 아동 성전환 수술 관행을 비판하는 서한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보낼 것을 요청했죠. 올해 제51차 총회는 이 서한을 성경에 충실하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원래 서한에는 PCA 회의 및 노회가 주 및 지방정부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주의회가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치료 금지법을 통과시켜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 국장이 최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고 더 힐이 보도합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지난 14일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이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하다며 아마도 25에서 50% 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어떤 상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 사이에서 대유행하게 될지 이미 과거 실험과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려면 5개의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2012년 실험에서 밝혀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유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며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며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토론에 나섭니다. 11월 대선을 넉 달 넘게 남겨놓고 이례적으로 빠른 첫 정면 승부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CNN 방송은 15일 두 전 현직 대통령의 첫 지상 대결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공개했는데요. 모두 90분간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은 두 차례의 중간 광고를 포함할 예정이며 캠프 관계자들은 광고 시간 동안 후보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두 후보는 같은 단상에 서게 되며 단상 배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토론 도중에 발언 기회를 얻은 후보 이외 다른 후보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사전 연설문이나 준비된 메모는 지참할 수 없으며 후보들은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주어집니다. 전례에 따라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되며 사회자들은 시간 준수 및 성숙한 토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는데요. 대선 토론은 통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한 이후 초당적 대선 후보 토론 준비위 주관으로 열리는 것이 관행입니다. 공화당은 다음 달, 또 민주당은 오는 8월에 각각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도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조기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때이른 격돌이 확정된 건데요. 한편 이 두 후보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달 13일에서 19일 미국 성인 8,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싫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11월 대선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직기억하는 광고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이달 말까지 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영국 3개 나라가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5개국에도 전술 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폭탄과 핵 임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를 현대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며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기준으로 중국이 핵탄두 5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0기가 늘었는데 2030년에는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24기가 이미 실전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러시아나 중국 등 경쟁국이 이렇게 핵무장을 강화하면 미국도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은 1년 전보다 20기가 늘어난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로 예측했습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승객들이 30분간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옥스파크에서 지난 14일 오후 2시 55분쯤 승객 28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정상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놀이기구는 애트모스피어로 원 모양의 기구에 승객을 태운 채 좌우로 진자 운동을 하며 360도 회전하는 기구입니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는 정확히 180도 뒤집히는 구간에서 작동을 멈췄고 승객들은 약 16m 상공에서 30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는데요. 당시 탑승객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0대였습니다. 직원들의 신고로 오후 3시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수동으로 놀이기구를 작동시켜 지상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2021년 처음 운행된 이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놀이공원 측은 사고 이후 운행을 잠정 중단했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요일 시카고 일원의 폭염주의보에 대기질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최고 95도까지 오르는 불볕 더위에 습도는 70도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곳곳에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 92도, 모레 93도, 주말까지 낮 최고 90도대가 지속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